반갑습니다. 평소 영상에서 제 얼굴만 보다가 오늘은 이렇게 투샷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저희 영상을 위해서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러시아에서는 10년 넘게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고 지금 러시아에서 한국 홍보 전문가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 지혜성 씨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본인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를 사랑하고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한국 홍보 전문가 지혜성입니다. 오늘은 이제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사건 사고 담당 지혜성 실무관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지혜성님을 특별히 모신 이유는 곧 있으면은 월드컵이 러시아에서 열리는데 맞습니다. 6월 15일부터 네, 열리죠? 6월 14일 날 14일 날 6월 14일부터 월드컵이 열리면은 아마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러시아를 방문해 주실 것 같은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제 경험으로만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많을 것 같아서 이게 전문가님을 모시고 오늘 이런저런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20년 넘게 살고 있고 혜성 씨가 10년 넘게 살고 계시는데 네. 20년 전 아마 10년 전에도 그러지 않았을까만 하더라도 러시아에 오기 전에 비자 문제가 맞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어려웠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한국하고 러시아하고 네. 이 무비자 네, 맞습니다. 시스템이 무비자. 활성화가 됐죠. 그러면 이 무비자가 저도 사실 90일이다. 네. 그래서 저는 1년에 90일 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무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다들 방금 이제 네. 레나 씨가 말씀하신 대로 90일로 알고 계세요. 네, 근데 맞아요.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할 때 이제 180일 기준에 90일이다 이렇게 안내를 하다 보니까 이제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60일입니다. 60일. 아, 60일이요? 네, 60일. 그러면 오자마자 한 2달 정도는 한 도시에서만 쭉 이제 60일을 지낼 수 있는 건가요? 네, 한 도시에만 60일이 아니라 러시아 전 도시에 이제 60일을 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2달이 아니라 이제 입국 날로부터 60일. 실셈으로 60일. 그래서 1회 방문 시 60일까지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나갔다가 다시 이제 한국을 뭐 갔다가 다시 왔다. 그러면 최대 30일. 그래서 180일 기준에 90일입니다. 이민 카드를 보시게 되면은 네. 90일이 그냥 또 찍혀서 나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러시아 입국 심사대에서 종이를 받으셨을 때 90일 찍혀 있다 보니까 90일 있을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60일입니다. 60일 되세요. 그러면요. 60일 있다가 네. 꼭 한국에만 나갔다 들어와야지. 아닙니다. 30일 상관없습니다. 인가요? 제3국으로 나가셨다가 들어오셔도 아무 나라나 한번 네, 갔다 그건 와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스탬프에 이제 출국 기록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60일입니다. 60일. 여러분 기억하세요. 60일입니다. 90일이 아니라 60일. 그리고 제 3국을 다시 다녀오시면은 추가로 30일 네, 맞습니다. 더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비자 문제 말고도 러시아에 들어올 때 네. 저는 이제 한국에 나갈 때 저도 한국 굉장히 드물게 나가지만 네, 네. 비행기에서 입국 신고서를 나눠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 작성할 때 상당히 까다롭다고 해야 되나? 좀 아, 어려움이 있어요. 그쵸. 하다 보면은 네, 맞습니다. 러시아에 오실 때도 그런 비슷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옛날에는 입국 신고서를 수기로 직접 다 방금 네. 말씀하신 대로 비행기에서 작성을 했었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셨었는데 이제는 러시아 딱 도착하시면 입국 심사대에서 PC로 다 작업한 종이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사인만 하시면 되고요. 네. 대신에 이제 여권과 동일한 사이즈의 이민 카드를 절대 분실하시면 안 되세요. 실제로 분실하면 안 되죠. 네, 오늘도 제가 네. 촬영 전에 잠깐 또 이민국에 갔다 왔는데 이게 그냥 필요 없는 종인 줄 알고 맞아요. 버리시는 그냥-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한국에서는 좀 종이가 두껍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러시아에서는 진짜 이 A4지 잘라서 준 네네네. 그런 종이같이 생겨가지고 자주 잃어버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절대-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잃어버리셔가지고 절대 분실하시면 안 돼요.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잃어버리시면은 이제 관할 이민국에 가서 러시아 내무부 관할 이민국에 가서 재발급을 받으셔야 되는데 네. 이제 뭐 이민국 직원들이 영어도 잘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행정 시스템이 좀 복잡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복잡하죠. 우리 국민분들이 왔을 때 외국인들이 이제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절대 분실하시면 안 됩니다. 저 절대 분실하지 않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네, 맞습니다. 만약에 가가지고 공항에서 이 사실을 알았어요. 네네네. 알고 보니 이게 없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민국이라는 게 네. 공항에는 없는 거죠? 아닙니다. 여기 모스크바 같은 경우에는 셰레민츠보 공항에 이민 부서가 따로 있어서요. 거기서도 재발급이 바로 아, 그럼 가능하십니다. 공항에서도 바로 그러면은 네.
받을 수는 있다. 네, 하지만 받을 너무 수는- 까다로우니까 네. 잃어버리지 않는 게 좋다. 네, 공항에서 발급할 수 있는데 공항보다는 이제 저희가 관할 이민국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이유가 공항에는 이제 이민 부서에 사람이 항상 있는 게 또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내할 때는 이제 무조건 네, 관할 이민국으로. 이제 관할 이민국이 어딘지 모르죠. 저희가 그쵸. 이제 러시아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호텔이나 호스텔 이제 저희가 투숙하는 네. 숙소 관계자한테 이제 뭐 이미그레이션 카드를 잃어버렸다.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렇게 물어보시면은 자세히 안내를 해줍니다. 러시아에서 또 까다로운 게 있어요. 네. 저도 굉장히 이것 때문에 골치를 썼는데 러시아에서는 거주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주 등록. 네. 아마 혜성 씨도 많이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거주 그쵸. 등록. 근데 일단은 이게 네. 오실 때 또 해야죠. 여행객이라고 이게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쵸? 근데 이게 또 러시아가 법이 워낙에 잘 바뀌고 또 막상 가서 물어보면은 또 진짜 100% 완벽하게 알고 있는 러시아 관계자분이 또 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늘 항상 복잡한데 아마 월드컵이 시작되면서 더 이게 좀 강화가 되지 않았을까. 네, 맞습니다. 거주 등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무래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우리나라엔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다른 이제 나라를 여행하실 때 그런 게 없었는데 러시아에 오시면은 거주 등록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헷갈려 하시는 것 같고요. 월드컵 방금 말씀하신 대로 5월 25일부터 7월 25일까지 이 거주 등록 이제 월드컵 개최 11개 도시는 3일 안에 무조건 해야 된다. 3일 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7일 안에 아, 네, 7일 안에 네, 하시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3일 안에. 저는 또 24시간 안에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이거 네. 잘못된 정보인가요? 그래서 이게 방금 이제 레나 씨가 말씀하신 대로 법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3일 이전에는 24시간이었는데 네. 그게 작년에 2017년에도 그 컨페더런스 컵이 있었어요. 월드컵 네, 전에 네. 이제 경기할 때는 24시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네. 24시간? 그랬는데 이제 5월 12일자로 네. 새로 법령이 내려와서 3일로. 이제는 3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3일 안에 무조건 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외국인이 바로 이렇게 혼자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그렇죠. 네, 이제 뭐 호텔이나 호스텔 같은 숙박업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숙박업소 관계자분들이 직접 해줍니다. 호텔이나 네. 호스텔, 한인 민박집도 굉장히 많은데. 네, 맞습니다. 한인 거기서 해주실까요? 민박집에서도 다 직접 해주고 있고요. 네. 네,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아파트를 빌리시는 그렇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사전에 러시아 오시기 전에 이제 집주인한테 거주 등록을 해달라라고 사전에 무조건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방금 월드컵이 개최되는 11개국의 네. 도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러시아의 11개 도시. 러시아의 네. 11개 도시인데 그 외의 도시를 만약에 갔다. 네, 예를 들어서 될까요? 이제 모든 경기가 거의 서쪽에 네.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한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블라디보스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도시가 개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블라디보스톡을 여행하시는 분들은 기존대로 7일 이내에 7일 이내에 네, 거주 등록하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요즘에 또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톡도 인기가 있고 네.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네, 굉장히 맞습니다. 또 인기가 많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러시아는 땅이 넓다 보니까 네. 어디를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뭐 3박 4일, 아, 5박 6일 왜 이렇게 걸리는 기본이죠, 경우도 네. 있어요. 그럼 기차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네네. 이럴 때는 그럼 거주 등록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블라디보스톡부터 모스크바까지 총 길이가 9,288km예요. 네. 네, 7일. 이제 6박 7일에서 이제 7박 8일 네. 총 걸리는데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탑승을 하셔서 모스크바까지 이제 논스톱으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중간에 이제 뭐 바이카로스가 있는 이르쿠츠크라든가 네. 이렇게 구경을 하시면서 오시는데 모든 이제 거쳐 가시는 도시마다 무조건 거주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네. 무조건 해주셔야 하고요. 그러면은 기차에서만 3박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기차표를 절대 분실하지 마시고요. 네. 네, 기차를 탑승했다고 하는 증거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음. 네, 그래서 그거를 절대 분실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안내를 할 때 3일입니다, 7일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다 보니까 나는 3박 4일 여행할 거라 그럼 거주 등록 해당이 안 되네, 안 해도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7일 이내에 3일 이내에 거주 등록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안쪽으로 체류한다고 해서 안 해도 된다 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거주 등록을 해야 한다라기보다는 꼭 호텔에 네. 머무는 게 좋다라고 기억을 하시면은 좀 맞습니다. 더 수월하지 네.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 자, 첫 번째 입국 신고서, 네. 두 번째 하나 더 나왔어요, 그렇죠? 기차표. 혹시나 기차 여행을 하실 경우에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기차표도 꼭 분실하지 않고 네.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왔을 때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 두 가지를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사실 정말 꼭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여권이 아닐까. 네, 여행 맞습니다. 어디를 가든 간에 네. 꼭 여권 분실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음.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쵸, 여권 분실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요. 여기 네. 가이드분한테 여권을 잃어버리면은 최소 2주에서 3주는 러시아에서 꼭 거주를 해야 한다. 왜냐 러시아 사람들이 워낙이 업무 처리가 느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나오는데 한 2주, 3주 정도 걸린다. 이렇게 들어서 일단 그거는 아무래도 경찰서를 가서 여권 네. 분실 신고서 발급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던 네.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경찰서에 가서 분실 신고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여권 발급을 할 때 네. 바로 이제 뭐 모스크바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사관이 위치해 있고, 네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리고 이르쿠츠크, 블라디보스토크의 총 영사관이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타 도시에서 분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거기까지 복잡하고. 이동을 하셔야 되니까 좀 복잡해지는 네. 거고요. 예를 들어 모스크바에서 분실하셨다 그러면 저희 이제 주 러시아 대명 대사관으로 바로 오시면은 바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2주까지는 안 걸리는 거죠? 네 2주까지 걸리지 않고요. 당일에도 발급은 가능하세요. 그러면은 가능한 곳이 모스크바, 피체르부르크 그리고 이르쿠츠크. 이르쿠츠크,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블라디보스토크까지는 그래도 좀 더 수월하게 가능하다. 그렇죠. 아무래도 공간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발급받는데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뭐 영업 시간 이외에도 정말 네. 긴급한 상황에는 이제 긴급 여권을 저희가 발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혹시나 여권을 분실하셨다 그러면은 이제 공간을 찾아주시면은 바로 이제 여행 증명서 혹은 단수 여권이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리지 않는 게 절대 분실하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일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또 다닐 때 아마 요즘 월드컵 기간이라서 더 좀 강화된 것도 있지만 네, 길거리에서 경찰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랜덤하게 오셔가지고 여권 주세요라는 말씀도 굉장히 자주 하시거든요. 그렇죠. 불식 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여권을 그래서 여행 중에 항상 소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CIS, 이제 중앙아시아 네, 맞아요. 분들도 이제 러시아 많이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불법 체류자들도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사실상 외국인뿐만 아니에요. 러시아인들도 이 패스포드는 네. 늘 소지를 하고 네 맞습니다. 다니거든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이 패스포드 여권은 꼭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 신분을 저희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맞습니다. 러시아를 방문을 하셨을 때 안전하게 여행을 마치고 가면 가장 좋긴 하겠지만 네, 맞습니다. 그래도 또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어디로 어떻게 연락을 하면 될지 좀 알려주세요. 저희 모스크바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바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이제 모스크바뿐만이 아니라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리고 이르쿠츠크, 블라디보스톡에 또 총 영사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시간으로 9시부터 6시까지 저희 업무 시간이에요. 그래서 업무 시간에 전화를 주셔도 되고 업무 시간 이외에는 이제 24시간 당직실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관할 공간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사관이 있는 곳은 좋은데 네네. 그렇죠. 우리가 월드컵이 경기가 열리는 맞습니다. 곳은 로스토프-나다누, 네. 모스크바 말고도 맞습니다. 니즈니 노브가르도 카산이 있어요. 네, 여긴 맞습니다. 대사관이 없는데 네, 그래서 그럴 저희가 경우에는, 또 임시영사 사무소를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국민분들이 경기를 보러 가셨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모스크바에서 기본 10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네, 개최 도시가. 네, 그래서 이제 임시영사 네. 사무소가 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세워질 계획이기 네. 때문에 가장 가까운 카잔도 제가 알기로 한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예. 있으니까요. 네. 하지만 또 다 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임시영사 사무소 운영될 예정이니까 저희 대사관으로 전화 주시면은 바로 연결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다른 뭐 나라를 여행하실 때도 유용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외교부에서 제작한 또 어플이 있어요. 네, 그런가요? 해외 안전 여행이라고 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네, 그- 아래에 링크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어플을 다운 받으시면은 네. 이 각 나라마다 이제 안전 정보가 또 올라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관할 공간이 러시아가 워낙 크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때는 이제 영사 콜센터가 또 24시간 아, 운영이 돼요. 영사 네.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어를 포함해가지고 총 6개 국어로 통역 시스템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어, 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까지. 네, 그래서 그쪽으로 전화하시면은 네. 또 통역 서비스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